이제 소매를 한번 이렇게 접어서 바느질 해볼게요. 1cm 정도 접어서 세발뜨기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소매도 이렇게 바느질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는데 부자재 쇼핑몰에서 제가 어깨 패드를 한번 사봤어요. 이게 자켓이니까 여기가 조금 패드로 각을 잡아주면은 더 옷에 태가 살 것 같아서 이거를 한번 달아볼게요. 그래서 어깨에 맞춰서 이렇게 넣고 꼬매면 여기가 좀 더 탄탄하게 보여질 것 같아요. 이쪽에 대고 이렇게 달아주면 될 것 같아요. 어깨 패드를 반으로 접어서 이 라인을 따라서 뭐 몇 단만 연결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자, 여기 2cm 연결했고 끝에도 좀 연결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이거 안감을 연결했던 어깨 부분에 남은 꼬리실로 여기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겉 자켓이랑 어깨 패드, 안감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해줬고 여기는 굳이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중앙 부분만 고정을 해주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 끝도 좀 연결을 할까 싶어요.
짠! 드디어 자켓을 완성했습니다. 아,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입으니까 진짜 예쁘네요. 보여드릴게요. 팔 두 개 다 뜨고 뒷판, 앞판. 네, 그럼 앉아서 한번 얘기해볼게요. 진짜 너무 올해 가장 힘들었던 프로젝트였는데 이거를 한동안 손을 놓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내년까지 계속 가지고 가면서 뜨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12월에 그냥 끝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작업하느라고 진짜 12월 30일 네, 거의 막날에 다다라서야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공정이 다 끝났고 진짜 이제 봄 되면 입고 다닐 일만 남았어요. 지금 어깨 패드를 넣어줘가지고 입었을 때 여기가 좀 이렇게 네, 잡혀있죠, 각이? 이런 작업은 또 처음 해봤는데 자켓이니까 어깨 패드가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뜨개옷 같지가 않아요. 네. 뜨개옷 같지가 않고 그냥 원단으로 만든 자켓 같은 느낌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그래도 뜨개다 보니까 신축성이 좀 있어서 이렇게 뭐 움직였을 때 자켓처럼 이렇게 뻣뻣한 느낌은 없고 이렇게 좀 늘어나고 해서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네, 이걸 한번 돌아보는 F5 후기 말씀드려볼게요. 이거는 제가 이거 아마 여름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거의 근데 이거를 막 쭉 연속해서 작업하진 않았고 조금 달리다가 또 못하겠으면은 또 한동안 손 놓고 있고 막 이래서 실제로 그 작업 시간만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3, 4개월 걸렸을까요? 모르겠어요. 이게 막 조금씩 하다가 던져놓고 이래서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 실제로 작업한 시간을 쭉 붙여놓으면은 뭐 한 2개월 반에서 3개월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 자켓의 실은 요거입니다. 제가 지금 남은 실 가지고 왔어요. 요거 만체로피 한 가닥, 원래 만체로피가 두 가닥으로 이렇게 플레이트로 감겨있는 실인데 이거를 이제 갈라가지고 가르시오를 해가지고 한 가닥으로 만들어서 이 자켓은 만체로피 한 가닥으로만 작업을 했고 이거는 솜솜뜨기의 포포라는 실인데 이건 이제 되게 가는 링구사예요. 가는 링구사라서 이런 느낌.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컬러가 완전 너무너무 잘 맞아서 이렇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두 줄 잡고 작업을 한 거고 뜨는 맛은 좀 별로예요. 이게 얘는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끊어지는 실이고 이 포포는 링구가 달려 있어서 코가 좀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얘는 일단 텐션 자체가 없어가지고 이 두 개가 되게 상호 보완적이긴 하거든요. 이게 잘 끊어지는데 얘는 이제 단단하게 한 가닥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이게 옷이 좀 이렇게 두 개의 다른 질감이 만나가지고 이런 진짜 아름다운 원단 느낌의 편물을 만들어주는데 대신에 뜨는 거는 사실 좀 빡빡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손에 힘을 풀고 느슨하게 이렇게 한 코 두 코 만들어가는 뜨개라기보다는 약간은 손목에 좀 무리가 가는 그런 실이고 그리고 이 스티치 자체도 그냥 메리아스 뜨기는 아니고 걸러뜨기가 많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더 빡빡하게 작업을 해야 돼서 뜨는 느낌이 너무 별론데 만들어지는 이 편물의 결과물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그 고통을 좀 참으면서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게 워낙 피스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한 번에 쭉 뜰 순 없었고 중간중간에 좀 쉬는 타임 가지면서 작업을 해서 장기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제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장기 프로젝트였던 것 같고 실 소요량은
지금 얘 자켓 총 뜨는데 플레이트 4개 들었는데 4개 중에서 요만큼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그 마지막 한 플레이트에 가르시오 했을 때 절반 정도 분량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3개 반 정도 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제가 중간에 막 그러니까 뭐 이렇게 패턴을 약간 수정한다고 자르시오에서 버린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했을 때 세 플레이트 반이면은 실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반으로 갈라서 한 가닥으로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솜솜뜨개 포포는 이거 350g짜리 콘이었는데 얘도 소량 남았어요. 이 정도? 이거 되게 조마조마했거든요. 소매 두 쪽 다 뜨다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실이 어느 정도는 남아가지고 추가 구매 없이 이걸로 350g으로 다 떴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지금 만체로피를 그때 니트아임에서 총 5개를 샀어요. 그래서 자켓을 뜨고 한 남은 볼, 그러니까 이걸로 5개가 다 자켓에 들 것 같진 않더라고요. 가르시오를 해서 쓰니까. 그래서 남은 걸로는 이 자켓이랑 세트로 반바지, 그러니까 슈츠 같은 느낌으로 셋업해서 입는 그런 걸 한번 떠볼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는 당장 못할 것 같아요. 그걸 작업하려면은 이거 포포가 모자라기도 하고 만체로피도 모자랄 것 같은데 얘를 이제 또 막 추가로 또 구매를 하면은 컬러가 똑같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 해서 그 초반에 세운 그 계획은 사실은 지금은 사라졌고요. 네, 자켓 하나만으로 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은 실은 사실 옷이 아니라 이 느낌은 쿠션으로 떠도 되게 예쁠 것 같잖아요. 그냥 네모나게 정사각형으로 앞에만 한 장 네모나게 뜨고 뒤에는 그냥 뭐 다른 일반적인 실로 메리아스 펌을 떠서 2개 붙여가지고 쿠션 커버 같은 거 만들면 딱 그 분량이 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써볼 생각이고요. 당장은 계획은 없습니다. 이 자켓의 그런 디자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는 이제 도안은 제가 만든 디자인인데 그냥 아주 전통적인 조각조각 다 떠서 하나하나 다 바느질로 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무래도 어쩔 수 없어요. 자켓이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약간 니트 자켓보다는 진짜 정통적인 자켓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모든 조각을 다 따로 떴습니다. 심지어 뒤를 제가 한번 돌아볼게요. 뒤에도 보시겠지만 뒤에가 한 판이 아니라 2판으로 나눠서 떴고, 그리고 앞에 각각 뜨고, 그리고 주머니도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주머니도 만들어줬고, 그리고 팔 소매 2개, 그리고 안감도 이렇게 자켓처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자켓에서 사실 가장 해보고 싶었던 포인트는 뭐였냐면, 가디건을 뜰 때 보통 이렇게 밑에 끝에, 여기 끝에는 뭐 고무단을 하거나 별도의 어떤 마감으로 다른 식으로 뭔가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이렇게 파트가. 그리고 여기 버튼 밴드도 그렇고 넥라인도 그렇고. 근데 그런 거를 하나도 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한번 할 수가 있을까라는 어떤 실험이었죠. 네, 실험을 한 거였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일단은 모든 거를 다 접어가지고 마무리를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양쪽 버튼홀이 있는 부분이랑 단추 있는 부분 다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단추 구멍도 이렇게 내주고, 그리고 여기 넥라인에 별도 마무리 없이 이렇게 딱 끝나는 느낌으로 하고 싶어서 안에 안감도 따로 다 떴어요. 이거는 제가 실패한 안감인데 정말 많이 떴죠. 이런 식으로 뜨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사이즈 때문에 쓰지 않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왜 겨울에 요만큼 목폴라 입는 그런 느낌으로 요거를 이제 뒷판이랑 앞판, 요 넥라인에서 이렇게 잘라지는 부분을 이렇게 미니 피스를 떠가지고 얘를 안쪽에다가
이렇게 덧대주는 거죠. 이렇게 덧대가지고 이 네크라인을 바깥면이랑 안감면이랑 해가지고 바느질을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매트리스 스티치죠. 해가지고 그 옆선입기를 쭉 둘러줘서 모든 거를 다 이어붙이는 그런 작업을 했었고, 사실 뜨개도 뜨개지만은 이 프로젝트는 정말 원 없이 바느질을 해야 됐던 그래서 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피스를 잇는 바느질뿐만 아니라 이렇게 안에, 사실 이런 거 처리 안 해도 되긴 하는데 한번 끝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제대로 한번. 왜냐면 자켓은 이렇게 벗어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식당 같은 데 갔을 때 벗어서 의자에 걸어놓거나 뭐 따로 보관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안이 너무 이렇게 날것의 상태면 좀 그래서 욕심을 내서 이 자수 테이프를 다 바느질로 연결해 줬거든요. 근데 제가 미싱을 만약에 할 줄 알았다면은 이 작업이 그렇게 힘들진 않았을 텐데, 저는 집에 미싱도 없고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서 이렇게 그 테이프를 이 판물에 다는 거를 다 손바느질로 다 연결을 해줬는데, 이게 어마어마해요. 지금 여기 앞쪽이랑 뒤쪽이랑, 그리고 벗었을 때 여기 뒤쪽도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테이프 붙이는 바느질도 정말 사람을 지치게 하는데 한몫을 했는데, 완성하니까 만족도는 엄청 높습니다. 이렇게, 네. 사실 이렇게 열었을 때도 예뻐요. 예쁘고, 이렇게 열었을 때도 예쁘고, 네, 대신에 이게 고정을 시키진 않았어요. 이거를 이렇게 몇 군데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줄까 해서 해봤는데, 여기 약간 이런 식으로 티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바느질을 한 부분이 이렇게 움푹움푹 들어가는 느낌이 좀 나서, 그거는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공중부양해서 붕 떠 있는 걸로 옆선은 마무리했고, 여기도요. 밑에도 이렇게 리본으로 마감을 한 다음에 여기는 부분만 연결해줬어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연결되고, 뭐 주머니 부분이랑 이렇게 연결되고, 뭐 이런 식으로 안에를 정리하는데 거의 많은 시간을 좀 썼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그냥 욕심 때문에 스스로 한 부분이라서, 끝장을 보고 나니까 되게 기분은 좋고, 이거를 통해서 되게 뭔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래는 이 소매도 반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막판에 가니까 이거 소매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소매는 그냥 각각 하나씩 해서 2개만 떴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이걸 4개를 뜰 생각이었거든요. 절개를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또 라인을 생기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까지는 이제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 부분은 타협을 하고, 밑에 이제 안쪽에 이런 부분은 이제 최대한 제가 하려고 했던 대로 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자켓은 사실 올해의 대작이고 올해 가장 기억에 남고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그런 프로젝트인데, 이거를 내년까지 끌고 가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고 뿌듯한 프로젝트였어요. 너무 예쁘죠?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내가 이걸 뜨다니?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이 옷은 사실 뜨개 옷이라기보다는 그냥 원단을 뜨개로 만든 다음에 모드 손바느질에서 만든 수공예 옷 만들기 프로젝트 성격을 가져서 다른 프로젝트랑은 되게 좀 다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이 옷을 나탈리 테스트 중일 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그 테스트 방에서 저 이런 거 뜨고 있는데 나중에 이거 테스트 모집할 때 원하시면 지원해주세요,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냥 뒷판 한쪽 뜨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는데, 이제 그때 그 방에서 제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막 미리 실을 사두신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 언제 나오냐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은 거예요. 왜냐면
도안을 만들어도 이거를 뜰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나탈리 자켓도 도안을 출시를 했지만 구매하신 거에 비해서는 완성작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아마 이게 좀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이거는 사실 저는 나탈리보다는 더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렇게 뜨는 방법이 막 복잡한 건 아닌데, 이 무늬는 그냥 진짜 메리아스만큼 단순한 건데, 이거를 막 다 조립해가지고 바느질하고 막 하고 하는 그런 게 뜨개 기법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진짜 그냥 바느질의 영역이에요, 옷을 만드는. 그래서 그분들한테 내가 그렇게 말을 해놨는데 이거를 도안을 출시해도 아무도 안 뜰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좀 고민스러운데, 근데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이미 실을 사두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그냥 이거를 도안을 낼지 말지 결정하는 그런 테스트방을 해볼까? 근데 그거는 뭐 마감 기한도 한 달은 택도 없고 정말 장기 한 반년 정도 두고 그냥 약간 한 명이라도 완성하면 다행이지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 자켓은 너무나 힘들었고 너무나 고됐지만 너무나 만족스럽고 예쁘다라는 거고, 이게 이 단추도 좀 한몫하는 것 같아요. 단추가 이게 제가 그 기성복 가디건에서 떼서 붙인 건데 가죽으로 이렇게 매듭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북이 단추라고 하는 모양인 그런 가죽 매듭으로 된 느낌을 그냥 이렇게 찍어가지고 만든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로 그거를 엮어가지고 만든 단추거든요. 가죽 화이트 컬러의 그런 가죽을 엮어서 만든 단추라서 너무 예쁜데, 이런 단추를 판매하는 곳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비해서는 단추를 판매하거나 직접 제작하시는 그런 곳이 많아지긴 해서 좋긴 한데, 조금 더 하나하나 단가가 좀 있더라도 좀 이렇게 예쁘고 고급진 단추를 만들거나 판매하는 데가 생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요것도 말씀드려볼게요. 이것도 되게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이 리본도 자수 리본이라서 뒤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리본을 봤는데 이 편물에 정말 정말 잘 어울리는 거를 운 좋게 찾아가지고 얘도 너무 예쁘고, 얘도 제가 좀 많이 사가지고 이만큼 남았어요. 다 하고 이것도 이제 다른데 좀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저를 힘들게 했던 문제의 자켓 F 영상을 올해 안에 찍게 되고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거는 처음 보여드리는데 요즘 저의 유일한 립입니다. 얘는 실파먹기 프로젝트고요. 지금 올해 꽤 많이 묵은 실들을 정리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도 그거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파먹고 있는 실은 이 실인데 슈퍼 울 마켓이라는 마켓에서 구매를 한 1년 전쯤 했고요. 레미안 콘사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걸 산 이유는 이 업체는 이렇게 연사된 실을 판매하고 계셔가지고 그때 뭔가 되게 그린 막 쨍한 컬러에 꽂혀 있었을 때여가지고 이 그린 색상을 샀습니다. 이게 되게 귀여운 미니콘이에요. 요만해요. 사이즈 비교해보면 이 정도? 제가 그래서 이 콘을 5개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뜯다 보니까 실이 부족해가지고 한 2콘 정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급하게 막 들어갔더니 세상에 이 마켓이 약간 창고 정리하고 이제 문 닫으시면서 약간 고별 세일 같은 거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 이거를 안 떴으면은 나중에 실이 부족해도 구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이 실을 2건 더 주문을 할 수 있어가지고 지금 좀 마음 편하게 작업하고 있어요. 아직 택배는 안 왔는데. 네. 그래서 이 실로 지금 까베기 가디건을 뜨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마음대로 디자인해서 뜨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굉장히 좀 크게 뜨고 싶어가지고 좀 넉넉한 사이즈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조도 원래 이제 이런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바텀 업으로 밑에서 뜨거나 탑다운으로 위에서 뜨거나 아니면은 좀 특이하게 가로로 옆에서 뜨거나인데 이번에 저는 이거 한번 섞어서 떠보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뜨고 있냐면 여기가 앞부분이거든요. 앞에 버튼 밴드 줍는 부분부터 코를 잡아서 목도리처럼 쭉 길게 이렇게 떴는데 이제 이런 다이아몬드에서 그 다이아몬드 반쪽 라인 2개랑 여기 벌집 그 다음에 꽈배기 이렇게 좀 섞어가지고 목도리처럼 길게 뜨다가 여기 암홀 부분에 이렇게 줄여주고 다시 늘려주고 한 다음에 다시 또 뒷판 쭉 일자로 목도리처럼 길게 뜨고 그리고 반대편 팔까지 오면 다시 줄여주고 늘려주고 한 다음에 쭉 해서 아주 긴 그러니까 중간에 약간 이렇게 칼집이 나 있는 듯한 긴 목도리 뜨듯이 뜬 다음에 여기에 마지막 엣지 부분에서 코를 주어가지고 여기서는 밑에서 위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코 모양이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고 여기는 세로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 위쪽 부분에서는 그냥 메리아스 뜨기가 전반적으로 있고 근데 대신 안뜨기 무늬가 바깥으로 보여야 되고 이런 열매가 달린 나뭇가지들을 좀 여러 가지 스타일로 4개짜리, 3개짜리, 2개 이중으로 나 있는 거 뭐 이렇게 좀 자유롭게 배치를 해서 이렇게 약간 꽃밭처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뒷판 올려뜨기 했고 앞판도 한쪽까지는 떴어요. 한쪽 이렇게 뜬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해줬고 지금 반대편 앞판 여기 열매 부분 작업을 해야 되는데 틀렸어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이거 꽈줘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일자로 뜨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거 다시 풀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꽤 많이 연말에 이제 막 넷플릭스랑 재미없는 시상식 보면서 뜨고 있었어요. 저는 연말 시상식
되게 싫거든요. 재미없고. 근데 연말에 TV 틀면 다 그것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싫어하면서도 보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잠깐 딴 얘기로 했는데 이 실은 이제 그 세일 끝나면은 아마 품절이고 구하실 수 없는 실이 될 것 같기는 해서 좀 슬픈데 꽈배기가 굉장히 선명하게 나와요. 보시면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랑 들어간 부분이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는 실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세탁을 하지 않아서 세탁 후에는 어느 정도 이게 좀 이렇게 펴지면서 이 꽈배기의 선명함이 약간 이제 좀 누그러드는데 그거까지는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일단 뜨는 도중에 느낀 바로는 굉장히 케이블 무늬가 잘 사는 실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이제 F4가 나오면은 실장을 보고 뭘 또 써볼까 했는데 지금 막 최근에 좀 털날림이 많은 실을 써가지고 청소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진짜 그 구석 부분이라든지 막 소파 밑에 이런데 한번 물티슈로 손 넣어서 쓱 훔치면은 이거는 이제 그냥 먼지가 아니라 실먼지가 분명해요. 왜냐면 제가 작업한 실들의 색깔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잔털 날림 없이 좀 그냥 깨끗하게 떠지는 실 쓰고 싶다고 해가지고 골랐던 거고 이런 이제 초록초록한 케이블 봄에 입으면은 또 예쁘니까 이 실을 선택했는데 정말 만족스러워요. 그런 측면에서 꽈배기도 잘 나오고 먼지 날림도 굉장히 적고 거의 없습니다. 다른 실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잘 떠지는 그런 실이어가지고 좋았는데 이게 이제 단종되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 한 줄 스트라이프 스웨터도 완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좀 완성한 지는 됐어요. 됐고 지금 도안 작업을 드래프트 안이 나와서 테스터 분들을 모집해가지고 지금 한참 테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도안은 내년에 나오지 않을까요? 내년 한 1월 말에서 2월 초쯤 나올 것 같은데요. 네, 프란츠 스웨터라는 이름을 제가 지었는데 도안을 만들 때 정말 어려운 부분이 이름 짓는 거예요. 그 마페팅 작가님이 왜 스웨터 넘버 1, 2, 3, 4, 5, 6, 7, 8 이렇게 붙이는지 알 것 같아요. 아무튼 이름을 짓느라고 정말 많은 이름을 찾아봤는데 되게 요즘 이제 워낙 똑같은 이름의 패턴들도 많고 해가지고 쉽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최종 선택된 게 프란츠 스웨터인데 그 프란츠라는 이름이 그 연주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클래식한 느낌이기도 하고 이 라인 스트라이프가 음악 그 악보에 있는 그 뭐라 그러죠? 오선의 느낌이거나 아니면은 현악기에 있는 그 스트링 같은 느낌이어서 느낌이 좀 어울린다 싶어가지고
프란츠 스웨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네, 스웨터 구조예요. 이렇게 앞에 트임이 있는 폴로 카라가 있는 스웨터고 실은 이렇게 두 가지 배색 컬러 사용했어요. 다루마의 갯모라는 실이고 얘는 아이보리, 얘는 블랙입니다. 이게 사이즈가 총 6개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제가 가장 많은 사이즈 베리에이션을 해봤어요. 6개 사이즈 중에서 저는 가장 작은 1사이즈를 작업을 한 거고 1사이즈인데도 타이트하지 않죠? 제가 딱 그 5호거든요. 이 사이즈가 5호인데 이렇게 핏대는 스타일은 아니고 여유가 좀 있어요. 여유가 있고 소매도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여유가 있죠. 언뜻 보기에는 약간 여기가 좀 이렇게 볼륨감이 있어요. 일부러 이런 라인의 느낌을 내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아방한 느낌? 여성스러운 느낌?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일자로 쭉 떨어뜨릴 수도 있지만 일부러 여기 소매 끝 시작하는 부분에 약간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나오는 이런 라인이 예뻐서 이 어깨 요 끝 라인도 살짝 떨어뜨리고 얘가 드롭 숄더는 아닌데 세딘 슬리브랑 드롭 숄더의 그 중간 정도 라인을 애매한 라인을 잡아서 살짝 어깨가 떨어지면서 여기가 약간 봉긋한 그런 느낌의 라인을 네, 만들려 보려고 했는데 그런 느낌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완전 막 벌룬은 아닌데 약간 그 긴가민가 그런 라인 있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이 카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그 뜨개로그 1편에 나왔던 그 가디건 여름 그 가디건 그 카라를 엄청 많은 분들이 요청 주셨는데 그때 막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걔를 못한다고 해가지고 안 했다가 이거 진짜 언젠가 한번 해야 되는데 해서 마음 먹고 여기 이렇게 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 카라죠. 여기가 이렇게 라운드가 져 있고 저의 그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엣징 마무리로 이렇게 쭉 둘러주는 그런 거고 이 스웨터의 구조는 뒷판 이렇게 사다리꼴로 뜨고 여기 이렇게 좌우에 어깨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각각 뜬 다음에 합쳐가지고 뜨는데 여기 소매 부분까지 코를 같이 잡아가지고 이제 평면으로 같이 이렇게 뜨다가 여기 앞에 여기 트임 끝나는 부분에서 원통으로 만든 다음에 라운드로 쭉 내려가서 고무단 마무리 이제 해주는 그런 방법이고요. 소매랑 밑에 부분은 이렇게 그냥 마무리했습니다. 좀 쉽게 두 코 고무단에 끝에는 그냥 메리아스로 살짝 한 1cm 정도 떠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막는 그 쉬운 코 막은 방법을 사용해서 그냥 마감을 해서 또르르 말리게 이렇게 하는 마무리를 했어요. 사실 여기까지가 가장 복잡한 부분이고 라운드로 연결을 한 이후에는 좀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평범해 보이는 스웨터이라서 보통 그냥 보면은 이 카라 말고는 되게 쉽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한 줄 스트라이프를 유지하면서 늘림을 하고 뭐 실을 바꾸고 뭐 이런 부분이 약간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기법이 아닌 좀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 도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배울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민망하네요. 네, 장점까지 얘기를 하려니까 이것도 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요 정도? 그러니까 배꼽이 제가 여기 있거든요. 배꼽보다 한 요 정도 내려오게. 좀 길게 떴어요. 거의 한 길이가 60cm 정도 되게 넉넉하게 떴고 팔도 이렇게 손등을 반 정도 덮을 정도의 기장만큼 떴습니다. 이게 옷이 좀 여유가 있는 핏이다 보니까 너무 막 이렇게 타이트하게 뜨고 싶지는 않아서 좀 여유 있게 뜨되 여기 카라 부분 이런 부분은 좀 귀엽게 했고 여기는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안쪽으로 단추를 달아줬어요.
고리를 이렇게, 이거는 제가 뜬 건 아니고, 여기 보이시죠? 고리. 요거는 제가 뜬 건 아니고, 그 외에 더스트백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짜매는 스트링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거 중에 제가 되게 얇은 검정색 그 스트링 고무줄 느낌의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반으로 접은 다음에 중간에 실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고리 만들어준 다음에 끝에 지저분한 부분은 이 엣징 안쪽으로 다 숨겨줘서 고정시켜줬어요. 반지를 해서. 그리고 단추도 제일 작은 단추, 이거 한 1cm 지름이 안 되는 이런 작은 단추를 하나 찾아가지고 안쪽에다가 여기 편물이랑 엣징 사이에 중간 경계 부분에 달아줬어요. 그래서 이게 바깥으로 나와 있으면은 좀 보기가 싫을 것 같아서 두 개 다 그냥 안쪽에서 이렇게 채우는 걸로. 그래서 안쪽에서 이렇게 채우고 이렇게 하면은 단추는 안 보이고 그냥 요 스트링 고무줄 두 줄만 이렇게 보이는 요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좀 하나만 입는다 라고 하면 이렇게 치우면 되고, 만약에 나는 이런 거 말고 그냥 시원하게 오픈해서 입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이런 거 사실 그냥 이렇게 숨겨지니까 이렇게 열어도 되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겨울에는 이렇게 열고 다니기에는 여기가 좀 너무 추운 느낌이어서 이렇게 잠금 장치를 만들어 줬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딱 카라 부분만 이 두 줄을 사용해야 돼요. 여기 끝에 마감 말고 여기 딱 그 카라 부분 요만큼을 실 두 줄로 작업을 해야 돼서 그래서 이렇게 딱 탄탄하게 얘가 카라가 막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지 않고 무게감 있이 딱 이렇게 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두 줄로 한 걸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한 겹으로 그냥 본 이 편물이랑 똑같이 작업했으면 카라가 되게 흐느적 거렸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를 두 줄로 한 거는 되게 잘한 일이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뜨는 거라서 한 줄 스트라이프가 좀 얼룩덜룩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뜨면서 되게 저도 신경이 쓰였어요. 보시면은 막 어떤 데는 이렇게 막 갑자기 선이 굵어지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거든요. 어쩔 수 없고 여기서도 보면은 좀 이렇게 손땀이 아무리 가지런해도 한 줄 스트라이프를 막 기계로 짠 것처럼 다 똑같은 굵기로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이걸 작업하면서 그 부분이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근데 다 완성하고 보니까 그냥 멀리서 보면은 이게 스트라이프라기보다는 뭔가 어른어른하게 어른어른한 무늬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뜰 때는 굉장히 신경이 쓰였지만 다 완성하고 나면선 괜찮다. 멀리서 보면 괜찮다. 혼자만의 정신 승리일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배색 컬러를 완전 강한 대비로 줬잖아요. 완전 블랙 앤 아이보리로 줘서 그게 조금 더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만약에 배색 컬러를 좀 두 개를 이 대비가 약한 컬러로 배색을 하면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제가 뜬 것보다는 눈에 덜 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저의 마지막 스웨터인 이 프란츠 스웨터 F5도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는 정말 휘뚜루마뚜루 잘 입을 수 있는 옷이고, 실이 좀 많이 들긴 했는데 입었을 때 무게감이 막 느껴지지 않고요. 굉장히 포근하고 따스하게 이렇게 몸을 감싸 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이 자극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이게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는데 지금 저는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바디크림 많이 바르고 몸의 상태 컨디션이 되게 좋을 때는 하나도 안 거슬려요. 근데 좀 몸이 건조하고 가려운 상태에서 얘를 입으면은 약간 그
간지러운 느낌 이긴 있더라고요. 이거는 내 몸의 그 상태에 따라 좀 다른데 안에 이너를 입고 입으면은 충분히 뭐 찌르거나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볍고 포근한 느낌의 편물이 완성되는 실이어가지고 겨울 시즌에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 프란츠 스웨터는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저의 또 다른 소품 F5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짠, 커플 비니입니다. 귀엽죠? 2개 떴고요. 이거는 디자인은 사실 같은 거예요. 비니 중에 비니가 보통 고무단으로 된 비니가 많은데 제가 고무단 뜨는 거 싫어해가지고 그냥 메리아스 뜨기 편물로 된 비니를 이제 패턴을 찾다가 뿌띠니트의 오슬로 햇을 보고 이거 뜨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먼저 이 브라운 컬러 비니 이게 제 건데 이것도 이제 나무 짜투리실 다 쓸 목적으로 만든 거라서 이거 제가 얼마 전에 했던 요크 스웨터 그거 뜨고 남은 라라뜨개의 아마 이게 폭스 50 브라운 색깔의 콘사를 정말 다 썼습니다. 탈탈 털어서 다 썼고 약간 이제 털이 있어가지고 이런 느낌이고 얘는 이제 게이지 차이가 좀 있어서 코스를 제가 좀 더 넉넉하게 잡았어요. 비니 같은 경우에는 좀 작게 뜨면은 머리에 끼면서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넉넉한 사이즈로 뜨기 위해서 이 머리 단면을 한 25cm 맞나? 26cm 넉넉하게 26cm가 되도록 코스를 조금 더 넉넉하게 잡은 다음에 떴습니다. 이게 굉장히 도안이 쉬워요. 그냥 원형으로 잡은 다음에 쭉 뜨다가 격단으로 만들어주고 쭉 올라가서 위에서 이제 줄임해주는 바텀업 방식인데 뭐 정말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 초보자분들도 쉽게 뜰 수 있는 그런 도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는 3.5mm 바늘로 좀 촘촘하고 도안대로 이렇게 떴습니다. 코스는 바뀌었지만 그래서 이거를 다 만들고 남편 것도 떠주고 싶더라고요. 오랜만에 옷은 못 떠줘도 모자는 떠줄 수 있잖아요. 작년에도 바라클라바도 그래서 하나 떴는데 그래서 이게 남편 건데 이 굵기 차이가 상당하죠. 이 실은 제가 리네아에서 실을 사고 사은품으로 받은 실이 있었거든요. 그게 그냥 되게 굵은 실이에요. 이게 두께가 워스티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DK보다도 훨씬 굵고 좀 되게 통통한 검정색 실이고 성분이 울 50에 얘는 아크릴 50이어가지고 아마 사은품으로 주신 것 같은데 그 아크릴 특유의 그 반짝이는 느낌이 그냥 봤을 때는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얘는 모자로 뜨면은 안 간지럽고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걱정했던 거는 이게 두께가 있는 실이다 보니까 세 불 가지고 이 모자가 나올까 좀 걱정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약간 바꿨어요. 원래는 이 모자가 3겹이거든요. 이렇게 2겹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반으로 접으면은 겹단 2겹에 안쪽에 있는 한 겹까지 해서 3겹으로 이렇게 겹쳐져서 쓰는데 남편 거를 그렇게 하면은 워낙 실이 두꺼우니까 여기가 너무 이렇게 볼륨감이 좀 살아날 것 같기도 하고 실도 없을 것 같고 해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겹단으로 해준 다음에 밑으로 다시 들어가는 부분을 아예 생략해버리고 그냥 다시 위로 올라갔어요. 대신에 이 겹단으로 뜬 부분이 얘가 이제 좀 두툼하고 블랙이다 보니까 이렇게 티가 안 나고 나름 이렇게 접혀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2겹만 여기가 보여지게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봤을 때 그게 더 괜찮았던 것 같고 그리고 사이즈도 엄청 넉넉하게 떴어요. 남편도 머리 조이는 거 싫다 그래가지고 얘는 거의 29
30cm 단면 정도가 되게 넉넉하게 떴습니다. 근데 약간 이게 실이 굵다 보니까 이런 뭐 줄임하는 이거 수나 이런 건 제가 조정을 그냥 다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형태가 다르긴 해요. 이게 게이지랑 실 두께랑 바늘 사이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제 거는 위쪽이 굉장히 이렇게 완만하게 곡선으로 동그랗게 나왔는데 그리고 남편 거는 약간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위쪽의 형태가 다르지만 썼을 때는 별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너무 정수리가 동그란 것보다는 살짝 뾰족한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방한용품 소품 2개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엄청 빨리 떴죠? 거의 한 이틀? 하나 이틀씩 이렇게 떴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냥 뭐 겉뜨기, 안뜨기, 모아뜨기 정도로 완성할 수 있는 초보자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난이도의 비니 오슬로 햇이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자기 이거 안 쓸 거라고 그랬는데 눈 오는 날 쓰고 나갔어요. 뒤에 영상에 제가 붙여볼게요. 뒤로 돌아봐. 날 같은 비니 좀 보여줄게. 찌퍽찌퍽거린다. 오늘은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인데 날씨가 어제까지 눈이 펑펑 오다가 오늘은 그 눈이 다 녹아가지고 굉장히 질척질척하네요. 다들 연말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올해를 돌아보니까 올해는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저에게 뜨개 생활에서 처음으로 도안이라는 걸 출시를 해봤고 또 원래는 이제 그냥 혼자 방구석에서 입고 싶은 거 혼자 요리조리 만들어보는 그런 이제 니터였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내 디자인에 대한 규격화 작업도 해보고 그리고 테스트라는 것도 한번 해보면서 운영도 해보고 도안도 내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 저의 도안을 완성해서 올려주신 사진도 보고 이런 기존에는 해보지 않았던 다양한 활동들을 한 해여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잘 알게 됐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내향형 인간이어가지고 좀 혼자서 하고 싶은 거 그냥 사부작사부작 하는 걸 되게 즐거워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입고 싶은 거를 디자인해서 상상해보고 그거를 구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드는 거를 되게 재밌어 하는데 이제 그거를 다른 사람도 쉽게 뜰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을 이제 해보니까 생각보다 그 부분은 조금 힘들고 마냥 즐겁지는 않더라고요. 즐겁지는 않고 좀 스트레스를 받았고 다양한 분들과 만나는 접점이 좀 많아지면서 이런저런 일들도 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걸 겪으면서 좀 스트레스 받는 일들도 꽤 있었거든요. 한때 이제 그런 감정을 좀 세게 느꼈을 때는 내가 즐겁자고 하는 취미인데 이렇게까지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만 여기까지만 하고 관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물론 이런 얘기를 그 당시에 제가 어딘가에 하진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나한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이 업계에서 다 그런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걸 어느 정도 이제 알게 된 순간부터는 그거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기로 했는데, 그래도 이제 도안이 나오고 제 디자인을 완성해 주시는 분들의 사진이나 후기 같은 걸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뿌듯한 감정을 느껴가지고 기분이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맞닥뜨릴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뜨개를 하고 다른 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이런 게 즐겁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이게 내가 즐거운 일이면 사실 내가 얻는 게 하나도 없어도 그 즐거움 하나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즐겁다라고 느끼는 정도 수준까지만 하자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고요. 처음엔 저도 사람들이 막 호응이 좋은 것들을 다 도안으로 만들고 싶다 막 이런 욕심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거를 따라가는 게 생각보다 너무 많은 시간이랑 너무 많은 감정 노동 같은 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그냥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해야 되겠다라는 결론도 나름 얻을 수 있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이게 즐겁자고 하는 일인데 괴로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면 봄을 기다리면서 아직은 1, 2월 달은 굉장히 추울 텐데 아직 우리에게는 뜨개 성수기 계절이 남아있으니까 남은 뜨개 성수기 기간 동안 즐겁고 행복한 뜨개 생활 우리 함께 해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